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A 지역 한 차터스쿨이 비접종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쫓아내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교 건물 밖에 저지선을 의미하는 노란색 경계 테이프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비접종 학생들을 그 안에 격리시켰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에 따르면 웨스트 LA 지역 뉴 웨스트 차터 스쿨, 여기서 지난 18일 비접종 학생 6명의 교실 출입을 막고 학교 측이 지정한 바리케이드 지역으로 분리 및 격리했습니다. 비접종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의자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서 맨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고 화장실 사용 요청까지 거부당했습니다. 한번 영상 볼게요. Hello, my name is Ella Nahum, and I'm a student at New West Charter School, and I'm here with 5 other girls. 4 of them are freshmen, 1 is a junior, I'm a sophomore, and we're being threatened to be suspended because we don't have the COVID-19 vaccine, and we're being refused of the right to attend school. We feel segregated and discriminated. And we're being closed off by this caution tape-like thing. We're being segregated from the rest of the school. Yeah. 네, 이와 관련해서 학교 측은 성명에서 백신 접종 정책을 따르지 않아서 캠퍼스를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학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일종의 시위를 벌인 거다. 그러면서 당시 학교 측에 화장실 사용을 요청한 학생도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교장은 학생들에게 학교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서 즉시 캠퍼스를 떠나라고 했고 정학 조치까지 거론하며 위협했다. 이러면서 LA 통합교육부가 접종 의무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연기한 상황인데도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APD 소속 경관들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방관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영상 소셜미디어 통해서 삽시간 만에 수만 회 기록했습니다. 조회가요. 또 학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소송 비용 모금 사이트까지 개설돼서 기부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백신 의무화 정책 반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학부모 그룹 Let Them Breed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일이다. 아이들을 동물처럼 대하고 수치심을 안겼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직원 22만 명 대상 백신 의무화 결국 포기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존 커버 최고 운영 책임자, 스타벅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우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거다.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이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백신 의무화,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달 초 약 22만 명에 달하는 미국 직원들에게 지난 1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여부를 보고하고 미접종자를 상대로는 매주 음성 테스트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공지했습니다.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또는 검사 명령이 행정부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스타벅스 역시 이번에 이같이 백신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컬버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메모에서 스타벅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및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예방 접종 상태를 보고하는 것 역시 계속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의무화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경제 뉴스 정말 큰 뉴스인데요. 사실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베런스 이런 데서 확실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연준이 디지털 달러 발행할 거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항해서 이미 작년에 기정사실화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베런스 이런 경제지에서 계속 프리뷰를 했습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와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를
게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와 도입에 따른 혜택과 위험, 해결 과제를 기술한 40페이지짜리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백서는 디지털 달러와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지급,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해결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향후 120일 동안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결국에.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고 법정 화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다릅니다. 이건 이제 연준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연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은 연방은행이 아니에요. 미국 국가은행도 아니고 민간은행입니다. 완전히 민간은행이에요. 뭐 몇 퍼센트 정부 아니에요. 100%다 민간은행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곳이죠. 예. 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럼블 영상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검열할 거예요. 미국의 가장 예민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금본위제였잖아요. 사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미국이 원래 금본위제였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을 이번이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글로벌리스트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체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는 금본위제가 더 낫다고 봐요. 이거 연준 달러 찍고 이러는 건 솔직히 엘리트 쪽만 유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1971년 가장 최근 근대사 들어가면 1971년에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래 줄곧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소수고 뭐 정치인들 그리고 투자자들 재계 인사들이 있긴 합니다. 트럼프도 그 전에 금본위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제 채널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본위제가 더 건강한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요.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달러가 금속에 이렇게 패거되었던 시절 그 미국 경제가 누렸던 안정과 번영이 더 좋았다. 금본위제였을 때 미국이 더 잘 살았다고 그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금본위제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가 부채가 덜했다는 거죠. 금본위제 당시에는. 하지만 이렇게 그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가면서 미국 국가 부채가 급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량이 제한돼야 정부의 무리한 지출도 줄어든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이제 요약하자면 미국이 처음 40년 동안 이제 미국이 개국하고 처음 40년 동안 금본위제를 유지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1862년에 남북 전쟁 기간 동안 잠시 금본위제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과 은 이렇게 또 다른 금속으로 교환할 수 없는 명목 화폐를 그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금본위제 시스템이 이제 처음에 1879년에 도입됐는데요. 이 금본위제는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 금 본위제 하에서 화폐 단위 가치가 일정량의 금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지폐와 금은 별개가 아니었고 완전히 교환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금을 공식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다음에 1913년 이제 연준이 설립이 됐고요. 그때 이제 금 보유고 그런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이제 금 태환제가 끝났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1929년에. 그래서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금화의 자유유통은 무익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금태환은 오직 국제 무역 수지 계산할 때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루즈벨트가 행정명령으로 금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보유한 모든 금괴를 온스당 20.67달러로 몰수를 했습니다. 당시 금을 동전이나 금괴 형태로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만 달러 벌금 그리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00 이제 자세한 거는 다 빼고요. 1971년이 이제 가장 상징적인 해인데 그때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금 본위제에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조치가 일시적일 거라고 그렇게 많이 여겼는데요. 1976년 이 통화제, 그러니까 지금의 중앙은행 페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이 된 겁니다. 제가 봐도 솔직히 금본위제로 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그 달러를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찍어대는 게 과연 좋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락스타 미트로프, 미트로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노래 히트곡 있잖아요. I Do Anything for Love. 뭐 대단한 히트곡인데 그게 한 13주 연속 1위 했던 것 같습니다. 미트로프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미국의 가수 겸 배우 마이클 리 어데이가 74세로 별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대요.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백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f I die, I die.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But I'm not going to be controlled. 하지만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 누구의 통제를 받지는 않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코로나로 죽을 때 죽더라도 백신은 맞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도 반대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좀 과체중이죠. 이분이. 그래서 그걸로 수술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행콕팍 가구점에서 일하던 UCLA 대학원생 살해됐다는 그런 뉴스를 전했는데요. 그 크라프트 하우스라는 가구점인데 이 가구점 직원인 브리아나 커플을 살해한 용의자 션 러발 스미스가 어제 파사디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LAPD는 파사디나 경찰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스미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가 화장실을 사용한 식당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1살이라고 그러는데요. 가구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커플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올해 24살로 UCLA 대학원생이었던 커플가 당시 친구에게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15분 뒤 숨진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찰은 스미스와 커플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수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